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35평 450만원 월세 어떤가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료의 10배 정도는 매출을 최대 매출로 잡고 매출을 잡고 나와야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그나마 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면 인건비로 보통 50에서 60%를 차지하고, 그리고 월세가 10%, 관리비는 뭐 3%에서 많게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450만원 정도의 고퀄의 매장 건물은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후진 건물은 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출에는 꼬리표처럼 부가세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넉넉하게 내가 한 3억 정도를 갖고서 이제 만약에 오픈을 하는 게 아니고 뭐 2억 정도를 갖고 오픈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기본은 리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리스 비용, 거기다가 수도 전기세 2%에서 1%,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대출이 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면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대출을 받으면 고정비가 또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토탈 나가는 돈이 79%에서 89% 됩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뭐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부가세는 넣었지만 4대 보험료 혹은 재산세는 빼고 소득세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토탈 한 7%에서 5% 정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450만 원이라고 치면 4,500만 원에 만약에 10%가 4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7%에서 5%가 순수하게 지갑에 꽂히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뭐 2년 3년 지나서 감가상각이 되고 기구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쵸? 물음표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10배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35평에 450만 원에 10배를 하려고 하면 최대 4,500만 원 정도잖아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해서 이 정도의 매출을 난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한 해 한 해 내공이 쌓이고 브랜드 마케팅력이 좋아져야지만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요. 과연 이 10배가 타당하다면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뭘까요? 옆으로 보시면 최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건 객단가와 수요로 나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대 매출은 최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이익은 변수가 달리 세팅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 객단가, 방의 개수, 한 타임에 들어가는 인원수,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최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건 객단가, 수요인데요. 객단가는 내 타겟 고객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동네의 주변 센터의 가격을 물어보면 대충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크게 더 많이 벗어나게 받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려면 나만의 브랜드가 잘 만들어져 있거나 꼭 고객이 당신의 꼭 그 돈을 내고 수업을 받을 만한 엄청난 실력이 있거나, 네, 요즘에는 초반에 필라테스 요가 시장, 헬스 시장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약간의 고퀄의 수업의 단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다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군계일학하게 뭔가 내가 엄청난 돈을 단가를 받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요는 목과 홍보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목이 좋으면 인구 밀도, 그러니까 목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인구 밀도, 소득 수준, 뭐 운동하는 곳으로부터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그 거리, 그 다음에 홍보력에 영향을 주는 건 브랜드력과 광고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흔해 보이죠? 이 자체가. 그렇지만 이걸 무시하고 매장을 오픈하면 절대로 열심히 하고도 수익을 낼 수 없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들었을 때 3,535평에 450만 월세는 택도 없다. 왜냐? 만약에 최대 매출을 4,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룹 수업 방이 2개, 그리고 개인 수업 방이 2개, 거기에 탈의실, 리셉션, 복도까지 하면 35평이라는 평수는 매우 적은 평수입니다. 이 정도를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적은 평수고요. 최소한 한 55평에서 66평 사이는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35평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선생님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인플루언서고 실력까지도 갖춰있다. 그래서 남들의 단가의 2배 정도를 받는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근데 과연 아무리 실력 좋고 인플루언서라도 내 옆에 A라는 매장에서 4만 원을 받는데 만약에 5만 원을 받는데 나만 12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이거를 계속 보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상품에는 항상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뽑을 때 고객이 질문을 해주시고 댓글 달린 걸 봤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대답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벽에 건물에다 금칠했냐, 거기 뭐 회장님만 다니냐, 뭐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있던데요. 네. 언뜻 보면은 너무 타당해 보이고 그 건물이 좋아 보이고 상권이 좋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브랜드력과 홍보력, 그리고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력과 홍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힘든 게임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순간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럴 뻔했고요. 사실 그런 적도 있고요. 네, 꼭 이 점을 염두하셔서 매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